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벌써 4.7대, 4.69니까 뭐 4.7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년짜리가 벌써 4.95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물들은 벌써 반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배열화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 순서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달러도 강하고 금리도 세다. 그러면은 원자재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원자재가 오히려 다 쫙쫙 올라가요. 어제도 유가 올라갔고 뭐 가스는 기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건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곡물 가격 올라가네요. 금 올라가고 거기다가 굴이 올라가고 아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게 이거는 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해석하기에는 반은 틀리고 반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금리가 아니라 금리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상수 개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변수가 지금 상수와 변수 저는 민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상수 쪽으로 다가가는데 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국채 발행이 지금 월화수에서 지금 대규모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 지금 원래 이게 아니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10년물, 30년물 대거 뭐 300억 달러, 290억 달러, 220억 달러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채를 이제 매각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자극을 받았지. 그럼 요거 월화수 정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가 한번 약간 좀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 다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그때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수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 다음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금리가 올라서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지금 밸류 부담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아예 공개적으로 경고했잖아요. 이건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네,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금리는 핑계고 지금 거기에서 이 정도까지 미국 주식이 작년에 그렇게 계속 좋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레버를 키웠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0년 동안에 나왔던 밸류를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이 좀 고점을 이게 좀 약간 터치하는 고점 이상으로 좀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부담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도 솔직히 미국이 세론이 잘 안 나오는 국가거든요. 어제 엔비디아 보세요. 세론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서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게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막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CS2025에서 나오는 이제 AI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정고점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딱 나오는 현상. 그래서 저한테 블로그에 상담하셨던 분들한테 150달러에서 줄이라 라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지금 그런 변화다 보니까 기대감 먼저 거기다가 약간 무너진다 그러면 주가가 좀 흔들리는 현상. 이게 지금 나오는 미국 쪽에서도 변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박스권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근데 박스권 이제 테스트가 나오겠죠. 지지권. 이런 식으로도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도 좀 주가가 약간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쥐락펴락 좀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강했던 섹터 보게 되면 혹시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나마 뭐 없을까라고 봤을 때 어제 잠깐 앞에서도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라이다 얘기인데 라이다도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테슬라와 또 다를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라이다 사랑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오로라 이노베이션 이런 거 뭐 그런 거 모르겠고요. 일단 라이다의 주요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라이다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센서입니다. 이거랑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 관련된 회사들 자동차용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이제 막 큰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조선기자재랑 같이 하는 회사가. 예, 그런 뭐 것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뭐 라이다 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가 SOS랩인데 라이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 기술력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SOS랩이 맞는데 그게 또 움직일지는 오늘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다 관련주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했다. 태양광 쪽 강했다. 구조조정의 성과를 이제 누린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과는 좀 다른 문제 같고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터뷰 중에서 한 게 영국 정부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거다. 해상풍력 정책 당장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이제 보여주겠죠. 신재생 에너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썰럼, 퍼스트 솔라 이런 것들 강했는데 국내에서 영향을 끼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진단 키트 오랜만이네요. 모더나 올라오는 거. 네, 이거 강했던 모습들. 바이오는 얘네들도 JP 모건 헬스케어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머크 올라오고 뭐 존스앤존스도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이쪽들이 좀 강했다. 금리가 저 정도인데도 바이오주가 강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이오 제약이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CES 이 모멘텀이 약간 그 JP 헬스모건 쪽으로 옮기는 느낌? 네. 그 우리도 지금 어제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미리 한번 또 준비를 해보자. 라는 쪽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걸리는 게 금리죠. 이 금리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멈칫하면서 이렇게 막 브레이크 댄스 뜨시듯이 뚝뚝 끊기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강한 에너지를 보면서 이제 원유 시초 물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근거리에 있는 미국 해안 가까운데 있는 쪽에서 시초는 영구 금지 법안을 서명을 했네요.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또 다시 풀지는 모르겠는데 행정명령으로 또 바꾼다라고는 하는데 약간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에너지 쪽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것 같아서 어제 관련된 쪽들 특히 업스트리밍 쪽으로 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아마 국내 쪽에서는 뭐 업스트림이 뭐 연결될 게 별로 없어요. 하게 되면 그냥 미드스트림 쪽에 있는 조선 쪽이겠죠. 그런 쪽들이 여전히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조선 쪽은 솔직히 어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또 주가가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새로운 얘기한 거 없어요. 같은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센티적으로 이거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데 뭔가 계속 붙는다는 쪽에서 이제 주가가 자꾸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 쪽으로도 언제는 HD현대중공업, 언제는 하나오션 이러면서 성격이 다르게 좀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의 가장 큰 부담은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 시즌 가게 되면 하나오션이 계속 강할 수 있을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갖고 계셔서 좀 이럴 때 보통 매매할 때 보면은 플레이가 이제 이런 때에서 지금 갔다가 내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잘 이탈하지 않고 움직인다. 그럼 이런 때 사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때에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상에서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시고 실적 시즌을 준비한다 그러면 다른 조선사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이건 조선사에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줄여서 HD 현대미포 사는 게 실적을 대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하나 엔진이죠. 엔진이 어제 대규모 수주 나오면서 매출액이 한 73%, 한 3년 동안 장기 계약 맺기 장기는 아니죠. 계약 맺기 시작하면서 약간 배 대수를 보게 되면 50대 정도쯤 전후가 다섯 대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엔진의 강점과 함께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거 뉴웨스트라고 해서 중국 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 배가 생각보다 단가를 많이 쳐줬네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 시가대로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가가 높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엔진은 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세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여전히 지금 앞으로 이런 공급 계약들 기자재 쪽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단가가 예상보다 그냥 무조건 수주 나왔으니까 호재가 아니라 잘 비교하실 게 단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쪽에서 주가가 반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 쪽들의 변화들은 같이 체크하면서 조선주와 함께 같이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떤 시장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다 예상하고 있던 거긴 한데 네. 안 좋다는 거. 그게 반영이 됐겠는데 어제 또 CS2025에서 아니 황 선생님 제발 한국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 wait a minute 그러고 한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우리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다 한마디 했고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 만날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7일, 8일, 9일 요 안쪽에서 만나는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또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또 지켜볼 텐데 다른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해 툭툭 뭐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뭐 당장 그냥 그런 거 예. 그런 쪽에서 어제 삼성전자 아니지. 삼성전자에 가서 힘내라 해야지. 그 지금 여기서 힘내라 그러면 약 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밥 한 번 사줄까? 막 이렇게. 밥 한 번 할까? 그리고 밥 먹까? 이러면서 예.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솔직히 기대를 했던 건 요 위쪽에서 자리 잡으면 어땠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또 갔다가 들어오겠죠. 이런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그게 기폭제가 실적인데 실적은 뭐 8조 이상에서 봤던 게 한 7조대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 희망 기대는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또 4분기는 항상 잘 틀리는 데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비용을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혹시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 비용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네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라인 조정,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과정 쪽에서 들어간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좀 강화되는 공정 쪽에서 뭐 선단 공정이나 아니면 또 지금 나오는 파운드리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는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해서 부진한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가가 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